수도권 최다 득표를 주셨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럴 때 박수 한번. 그래서 제가 유세를 다니면서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에 복지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는 주민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와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는 급진성을 경쟁하는 정치가 아니고 책임성을 경쟁하는 정치다. 저와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진보 정치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만큼 우리 국민의 삶의 질도 세계 10위권으로 만들자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게 제가 또 우리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복지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셨어요. 아, 우리 주민들이 예산 좀 더 따오고 덜 따오고 관심을 갖는 그거 가지고 결정하시는 분은 일부구나. 심상정과 정의당이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권 최다 득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3선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 또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보 보수 진영 논리로 굉장히 첨예하게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죠. 그건 저는 매우 과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우리 여기 강 이사님도 의원실에서 일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까부터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에 여러 그 주민단체들이 있어요. 주민단체 장을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쪽에서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이런 행사에 가지도 잘 않습니다. 가서 하는 실험만 하고 그만둬요. 그 다음에 그런 단체장이 또 이 새누리당 쪽에서 하고 있으면 또 이쪽에서 그거는 저쪽이라고 취급하고 안 갑니다. 저희는 근데 처음 하기 때문에 우리 게 없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열심히 가고 아무나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보수 진보 진영 논리가 워낙에 세고 그로 인한 어떤 조직적인 기반들이 지역에 있지만은 한꺼풀만 더 내려가면 우리 시민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제대로 소신 갖고 능력 있고 정말 성실하게 일할 정치인이라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박수 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저로서는 지역구 활동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도권 최다 득표를 할 때 자유한국당 쪽에 지지했던 분들도 저를 많이 지지를 했어요. 우리 어르신 같은 분들도 저를 많이 지지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자네하고 생각이 달라. 에? 그렇지만 심상정 같은 정치인 정의당이 좀 크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 당신 찍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왔으면 아마 그분들 거기 찍었을 겁니다. 그런 조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은 다르고 시청 앞에 그분은 어버이연합의 일원으로 하고 저는 또 이쪽 진보 쪽 일원으로 가서 만나기도 한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를 많이 찍어주고 특히 안보 보훈단체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저를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보통 국민들은 정말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강하구나. 그것이 진영론보다 더 강하구나.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016년 선거 마치고 나서 이제 후반기부터 탄핵에 들어가잖아요. 탄핵에. 저희로서는 제가 10월 29일 날 기자회견하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당사자가 대통령이고 또 국민의 신임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입장을 처음으로 내고 이제 가두에 결합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당일날
민주당은 우상호가 원내대표셨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대표셨는데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에? 우리는 정의당과 다르다.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당시 국민의당인 박지원 대표는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뭐 큰 당이 갖는 더 신중함, 책임감 이런 것도 뭐 깔려 있다고 보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그렇게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확신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광장과 국회를 오가면서 야3당 대표 회담해서 처음 제안한 것이 박근혜 퇴진의 야3당의 힘을 모으기가 당장 어렵다면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그때 시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가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11월 11일 100만 명이 모인 광장에 나가서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야3당이 본격적인 공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겨울을 이제 촛불과 함께 보내고 그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죠. 이제 저희 당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뒤에 당원들도 계시지만은 진보 정당이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통진당이 와야 된 직후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편 쪼가리를 모아서 만든 당이 정의당이었어요. 근데 이 정의당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촛불로 만든 대선인데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나? 완주한들 무슨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겠나? 이게 이제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소수 정당은요 선거만 돌아오면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 그래.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고 낼래니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이번 대선이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돌파해본 경험도 있고 또 어쨌든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고 나갔어요. 이제 선대본이 구성이 돼서 우리 천호선 전 대표가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쫙 뭐 목표 몇백만 표 저는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제가 첫 선대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숫자 다 집어넣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 가지만 가지고 치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What is the Justice Party? 응? 정의당은 도대체 뭐 하는 정당이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중되냐? 아니면 다음 선거 지나면 없어질 정당이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냐? 우리 당직자들은 믿음이 있냐? 전 당대표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에 대한 또 정의당의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없지만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유급선거운동원도 하나도 채용 안 했고 그냥 광역시도에 방송차 한 대씩만 주고 맨주먹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유세장에 나가려니까 가슴이 허전하더라고요. 아유, 유세장에 나가면 그래도 카메라도 와 있고 그런데 뭐 응? 들으러 오는 시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허전하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예 카메라도 안 올 것 같아.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그냥 했는데 이렇게 제가 골목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야. 굉장히 많아.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꽉 찼어요. 물론 뭐 우리 문재인 후보님보다는 좀 좁은 데를 골라서 저희가 유세 장소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날 보러 왔을까? 그래서 제가 연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을 맞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왜 왔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노빠, 문빠, 신빠 이런 개념으로 온 게 아니고 심상정 대통령 만들려고 온 게 아니고 정말 자신들이 절박한 사람들
절박한 친구들이 거기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세 마치고 내려가서 악수를 청하니까 손을 제 손을 탁 차면서 제 팔을 확 휘어가는 거예요. 흐느끼는 사람, 또 귀에다가 자기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 꼭 껴안아주고 같이 울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그 허구 유세가 너무 부러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저희가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캠프에서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우리 캠프에 어떻게 기획한 거? 우리 기획한 게 아니다. 여기 홍대 앞에서 문재인 후보님 그때 허구 유세 한번 진행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너무나 저한테는 감사하고 우리 정의당도 감사했던 선거. 비록 득표는 미미했지만은 정치인 심상정과 정의당의 존재 이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를 보다 극명하게 그토록 극명하게 확인하는 일이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가 중요한데 지금 2000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직업적 정치인이 돼서 지금 한 16년째 되잖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지금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되겠어? 이 말입니다. 복지국가? 말은 좋은데 되겠어? 뭐 교섭단체, 선거제도? 그런데 되겠어? 제가 늘 들어왔던 말이 그런데 되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공격을 받고 또 불가능한 낭만적인 꿈이라고 했던 그런 의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의 중심 의제로 계속 이렇게 올라왔다. 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큰 함대를 해안으로 예인하는 그런 시대적인 예인선의 역할은 좀 충분히 해왔다. 뭐 그렇게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이건 이제 개인 정치인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하지. 이제 저를 많이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특히 우리 친정 어머니는 그 말을 많이 하셨어요. 몇 년 됐어요. 뭐 제가 뭐 제 성향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 가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가라는 얘기죠. 또 민주당하고 여러 차례 또 뭐 이러저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계기는 있었어요. 그동안에. 뭐 오란 소리가 없어서 못 간 건 아닙니다. 근데 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제가 민주당의 그 깊은 속살까지는 모르지만 늘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고 늘 그런 고민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치인 심상정이 민주당에 가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전망은 이렇게 저렇게 구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제가 늘 이렇게 판단할 때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뭐 안철수 씨도 그랬잖아요. 민주당에 들어갈 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이 큰 힘을 가지고 내가 새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또 많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민주당을 바꿔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생존하는데 그 끝에 왔던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분은 뭐 이철희 의원님 의원 되시기 전에 심상정 노회찬 민주당 들어가서 싸우라 민주당이 왼쪽 방을 차지해라 막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아마 거기 들어가면 아마 그 안에서 생존하기 바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했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새로운 시대 정신 또 우리 정치가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깃발을 들고 가고 누군가는 그 길을 열고 개척할 때 그래서 이게 대로로 나갈 때 결국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믿음으로 사실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에서 두 번째로 아까 그 지역구 하면서 제가 큰 자산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정치에 대한 믿음 이게 제가 그걸 확인하게 된 것이 큰 자산이었다고 하면 또 대선 마치고 또 그 전후해서 제가 갖는 성찰이랄까 그것은 제가 좀 일찍부터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공적 권력 의지를 확고히 했다면 진보 정치의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장 그 뼈아픈 그런 성찰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30년 동안 지금 지속되어 오는 이런 소모적인 양당의 대결 정치 구조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 터널을 탈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